조선일보 6면입니다. 야당이요. 김건희 논문 증인 일방 채택했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서 폭거다. 의회 폭거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일단은 기사 하나 읽어볼게요. 지금 국회 교육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유기홍 의원입니다. 어제 교육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붙였다. 그러니까 찬성한 의원은 일어나세요. 그런 겁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야당 의원들만 기립했고 해당 안건은 재석 위원 12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제 교육위 전체 회의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의제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일단 아니 여기에 토론 없이 하게 왜 토론을 안 합니까? 아니 의회가 토론- 토론하라고 돼 있는 장소인 공론회장인데 자,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막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장님 한 이거는 동의안의 찬성이 있으면 폭력입니다. 폭력.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폭력이라뇨? 이게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사 자, 의원도 묻지 의사 않고 확인해 주십시오.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입법 폭력, 국회 운영 폭력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일단 여전히 국회, 정권은 내줬지만 국회는 다수당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지금은 정기국회 기간이고 여러 가지 국회 예산 처리도 있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경민 의원님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게 최근에 검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내고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 작전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얘기는 들추면 들출수록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죠. 특히 지금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감 시작되기로부터 며칠 전까지는 증인 채택 문제를 의결을 해야 되고요. 증인 채택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그럴까 이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들한테 쭉 증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려서 여야 간사가 리스트를 놓고 한 명씩 합의를 해 가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사안이 되면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간사도 해보고 그러면은 만약에 껄끄러운 증인 문제가 나오면은 별일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예 간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갔다 오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봅시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봅시다 그러면 그 시한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교육위에서 있었고 그게 이제 어저께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생략을 하고 보면은 저것만 보면은 위원장이 폭거를 했다는 항의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증인 없는 국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증인을 하나도 채택하지 못하고 하는 국감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국감이 이게 무슨 국감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위원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간사 합의를 전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위원장이 사보다지를 하면 그 위원회는 굴러가지를 않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유기용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어저께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는
국민대학교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뭔가 흑막이 있어 보이니까 만약에 저 얘기를 국민들이나 아니면 위원들이 듣고 싶으면은 어저께 저 방법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죠. 지금까지의 관행과 관례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좀 이해는 갑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는 게 정미경 의원님. 또다시 정기국회 기간에 김건희 여사 이슈가 다른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까 봐 우려가 클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 이번 순방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그 뭐죠? 이렇게 조문 때 이게 망사 같은 게 약간 달렸던 모자. 그 모자. 네. 그 모자가 적절하냐 뭐 논란놓고 뭐 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언론 또 그 이슈를 막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차원이다 보면 김건희 여사 글자만 들어간 뉴스가 나와도 많은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문제도 크긴 크고요. 네. 민주당이 그걸 노리는 거죠. 아하. 민주당은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눈이 벌게 져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스토커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왜 그러겠어요?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되면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민주당은 국민과 그 국가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고 민주당에 대한 모든 기대와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게 국민한테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안을 저런 식으로 마구 통과시키잖아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유영하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옆에 계시지만 묻고 싶어요. 이따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이냐면 네. 조문 없는 조문 논란이라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쟁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기 위한 얘기잖아요. 장례식장에 참석하러 갔다니까요. 근데 마침 그쪽 사정으로 우리 사정으로 여러 가지에서 조문 못할 수도 있죠. 그게 지금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예우를 갖춰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된 거지. 그게 무슨 외교 무슨 엄청난 사고인 것처럼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미국에 사과를 하래요. 이번 건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외교 문제가 나겠죠. 근데 그걸 사과하라고 막 방송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미국에. 이게 자체가 저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게 맞는 거예요. 다 그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더군다나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1번입니다. 근데 대통령을 너무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다 그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네.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뭐 이 증인 신청하고 계속 이 부분도요. 계속 이렇게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냐면 네.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또 물고 늘어지는구나.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유용하 교수님 발언에 이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1분 드리고 또 문인철 예. 평론가님이 발언 요청하셨으니까 1분 드릴 텐데 일단은 유용하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사과의 객체가 미국 정부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만 일단 먼저 좀 정확히 해주시죠. 미국 의회를 얘기해. 미국 의회를. 의회에다 욕을 비속어를 썼으니까. 그건 사과해야죠. 그래야 한미 관계가 제대로 될 아, 거 미국 아니에요. 의회가 그리고- 아니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했지만 미국 의회로 단정하신다. 그렇게 볼 수밖에 아니 없다. 워싱턴 포스트에 한번 있으면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컨그레스라고 네. 했어요. 의회를 모독했다 그랬어요. 네, 일단 얘기 잠깐만요. 듣고 올게요. 네네. 워싱턴 포스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누굽니까? 미국의 카일레 미 의원 이 양반이 얘기한 것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실제로. 본국이나 잘 다스리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 한미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하고 미국 의회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권한과 위상 자체가 의회에서 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모든 외교 정책이 미국 의회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 한미 관계 때문에.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사과해야죠. 왜냐하면 그 MBC에서 보도한 날 그게 24시간 만에 5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아마 지금 1000만 뷰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꾸만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문제를 얘기한 거 참 전문 얘기도 우리나라의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한 것 같은데요. 그 조문 양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빈소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이제 위로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는 정도 수준이지만 거기는 관이 있는데 참배하는 거예요. 그게 조문입니다. 장례식 미사가 조문이 아니고요. 근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네. 갈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네. 리셉션 끝나고도 일하러 갔는데 윤 대통령 왜 안 갔느냐? 네. 당연한 문제제기죠. 조문이 없는 조문회가 분명한 거죠. 네. 그거는. 네. 아니 대한민국 언론에서요 이거를 크게 다루고 다 지금 이거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미국 언론에서 받는 거죠. 무슨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이 받겠습니까? 마치 미국 언론이 주인 것처럼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건 전 아니라고 또 다른 봐요. 각도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제 민철 새벽에 네. 그 네. 미국 아니, 언론이 그 새벽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나왔는지 대한민국 언론이 MBC만 보도했고 그 이후에 나온 그 잠시만요. 순서를 네. 타임테이블을 보세요. 다른 각도의 얘기가 있을 수 있으면 하면 문인철 평론가님 얘기 1분 드릴게요. 1분만 지켜주세요. 네. 비속어 발언이 이제 나오니까 정말 신났네요. 우리 유영아 교수도 신났고 신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 그렇게 무슨 방송에서. 사과 안 해도 될 일을 뭐 의회에 대해 사과해라고 하고 정말 애교적인 문제로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대선 때부터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집착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스토킹한다는 그런 말까지도 있고 또 파바라치 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파바라치다. 그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왜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한테만 얽매가지고 네. 집착하는지 좀 민생 좀 생각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분위기 바꿔볼게요. 매일경제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로 가서 잠시 요 얘기 좀 짚어볼게요. 조정훈 의원이 있습니다. 시대전환 소속 의원인데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 소속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일단 시대전환 소속입니다. 조정훈 비난하던 개딸들 조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개딸들은 이제 어떤 그 약자니까 개혁적 딸, 개혁딸의 약자니까 개딸들 공개 토론장에는 한 명도 안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건희 특검법에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면서 이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니까 많은 이제 이 비판 여론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통해서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디 장소에 와라. 나랑 자신 있으면 토론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날짜, 장소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안 왔다는 거예요. 공개 토론장에. 근데 한 중년 여성이 한 명 찾아와서 개딸을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모욕하는 것은 패거리 정치다. 개딸이 특검을 주장하는 건 검찰 권력이 강해서 힘의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 나는 개딸은 아니다 라고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자신이 개딸로 자처하는 분들 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물론 바쁘셨을 수도 있지만 왜 진짜 한 분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이게 대응할 필요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낄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정말로 이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카페에 가가지고 카페를 뭐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그건 뭐 굉장히 쉬운 일일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역효과 뭐 이런 것도 가만히 됐을 거고요. 이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그때 이게 뭐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고 무시 전략으로 갈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예상이 맞은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 기사 하나 볼게요.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사면 기사 보면 김진숙 도공사장이 사의를 밝혔어요. 요거는 정미경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감찰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사실은 저간의 사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추석 명절 즈음에 원희룡 장관이 휴게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전국에 한 200여 개 넘는 휴게소 음식점들이
10% 정도 낮추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도공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을 지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미경 의원님, 적법한 어떤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그 인하 요구가 좀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도공 측의 입장도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양쪽 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찰을 한다고 할 때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하, 있습니다. 수면 아래 뭐가 그렇죠. 있다. 네. 예. 드러난 건 언론에서 다 보도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감찰은 감찰 대상 건이 아마 몇 더 있지 않았을까 제 아하.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그냥 사퇴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됨으로써 김진숙 도공사장이 전 정권 하에 임명됐던 거대 공기업 이 기관장 사의 표명한 두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이제 불명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아침 햇별 경제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